안녕하세요. 저희는 석사일 학차 진여유, 티안, 강신천입니다. 저희의 기말 페이퍼 주제는 증강현실 뷰티 광고의 상호작용성과 무리비 소비자의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입생로랑 온라인몰 증강현실 서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기말 페이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저희의 목차이고 저희는 이 순서대로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 이어서 연구 가설, 그리고 방법론 및 결과, 마지막에는 결론 및 논의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강현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증강현실 기반 광고가 광고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는 비대면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꾸고 있기에 AR 기술은 광고 업계에서 첨단 기술로서 활용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정보 요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광고는 광고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해결할 문제가 존재합니다. 전문 빅데이터 엔진을 보유한 대기업은 데이터 자원의 사용자 이미지에 대해 매우 완전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반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와 의지는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술적 제한이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UX 디자인 분야에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어,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생로랑의 증강현실 뷰티 광고를 바탕으로 광고를 체험한 소비자들의 몰입과 상호작용성이 광고 태도, 구매 의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정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입생로랑의 증강현실 뷰티 광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생로랑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뷰티 제품이 보일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매하려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이트, 사이트는, 아니야. 사이트에서 그 제품을 시작할 수 있는 버추어 트라이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라이브 트라이온 기능도 있고 전제한 사진을 올리고 뷰티 제품을 시착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뷰티 제품을 현실에서 자기 얼굴에 착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저희 팀원들이 직접 이 광고를 체험한 결과물입니다. 어, 여러분, 저희 재밌지 않나요? 일생노란 증강현실 광고 재밌죠? 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의 결합은 인류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산물로서 가상현실 기술, 분화현실 기술과 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증강현실 기술은 뭐냐면요. 1997년에 로너드 아트만은 증강현실에 대한 처음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사진 보는 것처럼 증강현실이란 3차원 공간에서 현실적 요소와 가상적 요소가 결합되고 실시간적으로 상호작용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3차원 가상한 물체에 겹쳐 보기 힘들기 때문에 스마트폰, PC 등 장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인 연구에 따르면 예컨대 길찾기, 소스, 교육, 의료 등 특히 게임과 광고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켓몬 다 아시죠? 준령 2019년 성인 연구에 따르면 포켓몬 게임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바탕으로 증강현실 기술의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포켓몬을 사냥, 투쟁 등을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정교 2019년에 의하여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증강현실과 혼합현실 기술은 브랜드 마케터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뿐만 아니라 깊은 몰입감이 있는 게임을 통해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0년 성인 연구에 따르면 증강현실 기술은 광고 분야에서 주로 QR 코드를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버거킹의 증강현실 광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불타오르는 부가적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김종교 2013년에 의하여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광고는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오락층 더 제공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증강현실 기술은 뷰티 산업에서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게 되면 증강현실 기술의 도움으로 사진 한 장을 찍으며 메이크업을 테스트하고 몇 초 안에 개인화된 뷰티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지금 세계적으로 뷰티 산업에서 잘 알려지는 증강현실 앱입니다. 유캔 메이크업의 연구에 따르면 증강현실 메이크업 앱 이용자의 쇼핑 전화료는 이 앱을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1.6배로 높았으며 뷰티에 대한 소비는 2.7배 더 높았습니다. 뷰티 매출은 2배나 더 일어나고 특히 일부 브랜드의 매출은 6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증강현실 기술은 응용은 소비자 구매 동기의 형성 및 구매 행동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상호작용성과 관련된 산능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AR은 가상이 실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혼합현실 MR의 하위 지파이며 AR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상호작용성입니다. 증강현실 광고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의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이 세 가지 측면은 첫째로 미디어 풍요성, 둘째로 상호작용성, 그리고 셋째는 몰입입니다. 선유 연구에 따르면 각각 상호작용의 즉각성, 맞춤성, 그리고 실제 현실보다 높은 오락성을 강조하고 광고 분야에 적용할 때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영향 요소이지만 AR 광고의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광고 태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디자인된 사용자 경험, 즉 UX를 통해 수용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본 연구에 있어서 수용자 경험에 대한 상호작용 설계는 제품과 사용자 간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사용 목표를 달성하고 브랜드에게 미친 이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증강현실 광고가 또 하나 수용자에게 강력한 영향 요소는 바로 몰입입니다. 최초의 연구자가 몰입감에 대한 정의하는 데에 첨단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사물에 집중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즉,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으로 정의되었으며 난이도가 있는 과제는 높은 수준 실력과 결합하면 일상생활에서 맛보기 힘든 깊은 참여와 최상의 몰입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의존한 컴퓨터 매체가 등장하면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매체 환경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제공하는 시장 정보와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을 규명하여 보다 높은 몰입감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몰입은 소비자가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최고의 체험 과정이며 노출 광고의 직접적 소용 또는 소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광고 태도를 정의하고자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광고 태도는 광고를 보고 또는 직접 경험한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호감 또는 비호감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김종규 2014년 증강현실과 관한 연구에서는 광고 태도를 소비자들의 광고 경험에 따른 광고에 대해 형성된 평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한광석과 최준혁의 증강현실 관련 연구에서는 광고 태도가 광고 효과 측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증강현실 광고를 경험해서 형성된 소비자들의 허위적인 태도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하던 선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고 태도를 광고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그 광고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의 표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광고 태도를 차원별로 구분했는데 저희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광고 태도 하나로 보겠습니다. 구매의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김효경과 손수진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제품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에 대한 구매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의도 또는 우선 고려 등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2018년 허철무는 구매 의도를 소비자들이 미래에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2014년 김종규가 한 증강현실 광고와 관한 연구에서는 구매 의도를 소비자들이 증강현실 광고를 경험한 후 그 광고 제품에 대해 구매하려는 정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의 연구 설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매 의도를 선정 브랜드에 대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하려는 정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런 배경 부분에서 언급한 개념에 따라서 저희는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가설 1은 증강현실 광고의 몰입이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강현실 광고의 몰입이 구매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증강현실 광고의 상호작용성이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증강현실 광고의 상호작용성이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증강현실 광고의 광고 태도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는 저의 연구 모델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구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선택해 그 이유는 다음은 것 같습니다. 포커스 그룹은 새로운 연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기회, 제품, 서비스 또는 광고 콘텐츠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정 타깃 소비자층의 특정 현상 또는 문제에 대한 태도 및 견해를 이해하는 데 적용된다고 연구자가 강조했습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AI 기술의 속성 자체가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브랜드 또는 기업은 데이터 차원에서 사용자 이미지에 대해 매우 완전한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을 들 수 있는 그 기회는 많지 않고, 그러나 데피스의 신기술 소형 모델을 기반으로 피드백은 신기술 적용에 대한 소비자의 소용 여부를 조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YSL 기준 소비층의 AR 광고에 대한 체험 의도, 체험 시 행동적 특성, AR 광고에 대한 태도 요소에 대한 신층 면담을 통해 AR 인터랙티브 뷰티 광고가 가져오는 온라인 체험식 마케팅을 모색하고 광고 태도와 그 제품의 의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AR 광고의 영향과 그 원인을 탐구하였습니다. YSL의 주요 소비층은 20대부터 40대 젊은 여성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화 여대 캠퍼스에서 YSL 브랜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존 소비자를 랜덤으로 초대해 5분부터 10분간 AI 테스트를 체험하고 폐쇄적인 질문과 개방적인 질문에 답하여 소감을 공유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측정 문항은 오른쪽 그림의 기록자가 사용하는 그래프에 나와 있으며, 연구 대상에게 연구 배경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규칙을 소개한 후에 진행자가 안내하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기록원이 기록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외에 질문은 상호작용과 몰입에 대한 인식과 느낌, 그리고 광고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반응, 그리고 개방 문제로 이러한 반응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심층 탐구에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종료 후에 연구팀 성화는 비디오를 다시 보고 관찰원과 기록원은 소비자 피드백 요점 총결을 공유하며 연구 결과를 요약해 인터뷰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논의에 대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 광고의 모입이 광고 태도에 금전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증강현실 뷰티 광고를 통해 이상적인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부과함으로써 가상 메이크업을 통해 광고의 무의감을 높일 수 있으며 광고 태도에 금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립은 구매 의도에 금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것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뷰티 광고를 통해 오는 모입이 제품 정보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 구매 요구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성이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점이 광고 특징 중 하나인 상호작용성이 소비자가 광고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제품과 소통한다고 느낄수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광고 태도를 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현실 광고의 작용성이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작용성은 증거현실 광고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뷰티 광고 산업에서 적용하여 오감 중에 시각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감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태도가 구매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증거현실 광고에 대한 호감을 더 가지고 적극적일수록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뷰티 분야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다양한 연구 제품을 재구성, 특히 입소문한 타겟 소비자 계층에 대해 재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현실 광고의 다른 특징들이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연구 의미가 증거현실 광고의 특징과 광고 태도 및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뷰티 광고 산업에서 증거현실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향후 관련 광고 기획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설정까지.